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너무나 또렷한 마음 그리기.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세요. 상상력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체화시켜 가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건축가 등도 즐겨 활용한 마음의 강력한 도구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다 된 것이나 다름없어.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조그만 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전국에 지점을 둔 대형 회사를 꿈꿨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거대한 빌딩, 사무실, 공장, 매장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며 직무를 짜 내려가듯 마음의 연금술로 꿈을 구체화시킨 것이지요. 그의 마음에는 비전과 구체적인 이미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그림에는 창조적인 힘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꿈을 가꿨고 결국 그 상상은 현실로 실현되어 그의 사업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성공을 상상하는 것은 실패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이처럼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소망을 표현하고 구체화시킵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서 풍요를,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훈련시키면 시간과 공간을 무너뜨리고 모든 한계를 넘어 솟구쳐 오르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력을 고귀하고 신성한 생각이나 긍정적인 아이디어로 채운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세요. 오직 나만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도 모두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람, 동물, 세상 모든 것에 우호적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발전시켜 줍니다. 평소에 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기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도록 노력합시다. 삶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우리 내면에는 상상력을 다루는
디자이너와 직조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과 생각, 느낌과 믿음의 천을 잘라서 평화나 불화, 건강이나 질병 등 여러 유형의 인생을 지어냅니다. 상상력을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발휘하면 깊은 나락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우리를 치유하려는 손길은 내면에서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풍성한 화랑은 진리와 아름다움에 비치는 마음의 화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를 아시죠? 상상력이라는 재능으로 예수와 12제자의 의미를 명상했습니다. 공상에 깊이 빠져 내면의 무한한 저수지에서 완벽한 그림을 끄집어낸 것이지요. 완벽한 집중력으로 내면의 눈은 광채로 빛났고 그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작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삶의 이상을 그리고 그 이상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상에 흠뻑 빠져 그 이상에 전율하면 우리는 결국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을 향해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에게서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는 사랑과 호의의 발산입니다. 상상력을 훈련한 사람은 모든 외적인 것의 불화와 감각적 단서를 딛고 높이 치솟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숭고한 조화의 원리를 봅니다. 자신의 신성한 심상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뒤에 있는 영원한 정의의 법칙, 영원히 거주하는 평화, 전 우주를 지배하는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가슴으로 밀려들어와 영원한 진리로 거듭납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상상력이라는 모습으로 발현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네, 상상력 놀랍지요? 상상,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 상상이 영감의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상상력은 무한한 보물창고입니다. 설령 부족과 결핍의 감옥에 갇히더라도 상상력만 있으면 한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지요. 에디슨의 발명품도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컵도 상상 속에 존재했던 것을 정형화시킨 것이지요. 모든 것이 상상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101조 마음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으로 세운 이미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한 경영자가 있었어요. 그는 30년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위대한 예언자들을 떠올렸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회사가 크게 번창할 수도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때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혈압은 치솟고 결국 심장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위대한 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러고는 그들이 나에게 조언해주는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네 결정은 완벽해. 이런 모습을 떠올리니 곧 내면의 고요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마음이 더없이 차분해졌습니다. 네 결정은 완벽해. 나는 내 생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내 앞길에는 오직 올바른 행동만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선포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예,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볼 것 같습니다. 마음속 영상을 다시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복잡한 소송에 휘말려서 5년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도무지 결말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제안으로 그녀는 변호사와 토론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변호사가 적절한 대답을 하고 그녀는 모든 내용을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의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변호사의 목소리와 미소, 버릇까지 실체처럼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대본이 새겨진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그녀는 사건을 원만하고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찍은 영화를 자주 상영하여 습관처럼 규칙적으로 화면 위에 비추어 봅시다. 그러면 얼마 후에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명확한 형체를 띠게 될 테고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내면의 영화는 공개적으로 현실에서 상영될 것입니다. 네, 이 여성분처럼요. 미래는 현재를 투영하는 새로운 그릇. 현재가 발전한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말이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시간의 마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요? 내면에서 하는 말이 건설적입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나는 너무 늙었어. 더 이상 무슨 기회가 있겠어? 그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난 안 돼. 돈도 없고 이것저것 할 여유가 없어. 나도 애써봤지만 소용없었잖아. 이런 말은 득이 되지도 못하고 남이 듣기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또한 힘도 영감도 주지 못합니다. 자, 의미심장하게 말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오로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고 영감을 주고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아이디어와 생각만 받아들이겠다 라고 마음 먹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들립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관심을 쏟으면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커지고 확장됩니다. 사랑, 평화, 기쁨, 조화, 신념, 자신감, 호의, 이런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입에 담아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소가 당신의 일부가 되고 사랑의 법칙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 평화, 기쁨, 조화, 신념, 자신감, 호의, 이 모든 것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고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 점에 집중하기. 일관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조셉 머피가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지 않고 집 앞 정원에 집 팝니다 라고 쓴 팻말을 세워둔 적이 있었대요. 집이 팔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팻말을 뽑아 차고에 던져뒀지. 상상 속에서 나는 팻말을 뽑아낸 다음 어깨에 걸쳐매고 차고로 가서 바닥에 던지며 한마디 했습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집이 팔려서 마음이 후련해진 상상 속에 나는 손을 툭툭 털고 돌아섭니다. 그런 다음 날 어떤 남자가 보증금 $1,000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팻말을 뽑아버리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팻말을 뽑아내어 차고에 던졌습니다. 내면의 상상이 외부의 행동에 부응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심어진 이미지는 삶의 객관적인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상 속에서 미리 집이 팔리는 장면을 섬세하게, 세세하게 상상했는데 현실과 딱 맞아떨어졌죠. 내가 꾸는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됩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되뇌면 잠재의식은 성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성공해야 한다는 주관적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관화된 믿음, 인상, 확신은 어느 순간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무엇을 성취할지 알기만 하면 성공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할 때는 안내를 요청하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답해 줄 것이고 방향이 잡히고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잠재적 정보를 가동시켜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무한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고 긍정하십시오. 네, 저는 마음새 TV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또 강의하는 사람,
펀칭하는 사람. 네, 이것을 그리면서 이미지화하고 저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꾸는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됩니다.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머피 박사에게 준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머피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요일과 화요일 강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사님 강의는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항상 참여하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집이 멀어서 강의에 참석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캐딜락이 생겼습니다. 모두 상상력 덕분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실제로 차를 운전할 때 겪게 될 일을 그대로 느껴보았습니다. 대리점으로 가서 직원에게 키를 받아 캐딜락을 시운전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몇 블록을 도는 모습을 그려보는 저는 반복해서 그 캐딜락을 제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2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정말로 캐딜락을 타고 강좌에 가게 되었어요. 잉글우드에 사는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과 캐딜락을 제게 유산으로 남기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며 넋을 놓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은 억눌린 감정입니다. 필요할 때 청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느낌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부가 흘러넘쳐 풍요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자, 선언합시다.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부가 흘러넘쳐 풍요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지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당신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빠짐없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통지서가 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그 상상의 편지를 지니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금과 빚을 모두 갚았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확신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을 좌우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메라입니다. 초점을 맞추어 바라는 소망이 실현되는 장면을 의식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긴장을 풀고 행복한 기분으로 상상할 때 그 이미지는 잠재의식이라는 민감한 필름에 찍히게 됩니다. 노출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기질, 느낌, 이해력에 따라 2, 3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질, 느낌의 정도, 신념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몰두할수록 소망에 대한 응답은 더욱 완벽해집니다. 어떤 장애도 넘어서게 해주는 힘. 모든 움직임은 마음이나 의식에서 먼저 일어나고 외부의 움직임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요. 내가 머리가 가려우면 머리를 긁어, 오른손아 머리를 긁어, 이렇게 먼저 마음에서, 의식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서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 거지요. 어떤 것도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내면의 힘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마음먹은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자신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와 힘은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객관적 실체로 만들 수 있는 매개체인 잠재의식, 즉 우리가 가진 마음의 힘을 믿으면 바라던 목표가 분명 형태를 띠고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꾸는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너무나 또렷한 마음 그리기.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삶이 달라집니다. 상상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 마음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꾸는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